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의 둘째 주죠. 3월 8일과 9일 양일간의 UCC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갑자기 이제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기온이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살피시고요. 자, 이번 주 흐름은 좀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좀 인기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부진마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능력마들이 능력을 가진 마필들이 많이 출전해 있고, 특히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이 조금 그 양상이 정말 이렇게 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토요일 쪽에서는 조금 혼전 양상, 일요일 쪽에서도 혼전 경주가 있습니다만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입상할 확률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분, 이게 아이디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맨 위에 계신 분,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말 이름을 밑도 끝도 없이 나열하고, 전문가들은 평소 접하니까 좀 익숙하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옵니다. 조금 좀 맥 빠지는 기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두에게 불편하겠지만 진실을 알려준다. 글쎄요, 진실을 알려줘도 안 되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마가 이렇다, 좀 알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좀 퇴색해 간다 그럴까요? 좀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 광고 안 하려고 하고요. 경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한다면 아마 경마를 이렇게 섣불리 여러분들이 덤비지 않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는 적중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러건데, 결국은 원하시는 게 번호를 찍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만약에 번호를 제가 알고 있다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많이 아시면 결국 경마에 좀 이렇게 함부로 배팅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걸 아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전달해 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마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담 중량이나 또 착순 순군이요. 3착을 오면 순군한다, 이런 그런 개념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정말 저로서는 맥 빠지는 기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마?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갬블이냐 레저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도 처음에 UCC를 시작할 때 누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번호를 얘기해라. 번호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번 UCC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마표가 나와야, 예상지를 받아봐야 말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제가 누차 말 이름, 번호보다는 말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다 하겠습니까? 부진말 그런 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말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또 제가 이 마필의 어떤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메모가 아니라 어떤 제가 한 얘기가 순간순간 기억이 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이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다 또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말 이름 잊어버릴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말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꾸 좀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른 일 하시다가 뭐 발이름을 계속,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책을 피면 이거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유진아가 이 말 이름을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 이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천천히 얘기해라. 근데 지금 9시 50분이에요. 제가 지금 앉은 시간이 9시 50분인데, 제가 11시 반이 되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을 끝내고 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월요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뭐 새벽 조교, 월요일 날 새벽 조교 끝나고 화요일 날 새벽 조교가 없기 때문에 쉬시는 것, 저희가 뭐 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화요일 날 이 다른 어떤 정리를 안 해두면 수요일 목요일이 너무 빨리 다가와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모든 걸 준비를 끝마쳐 놔야 돼요. 수요일 날 새벽 조교 보고, 또 수요일 날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쉬는 시간이 딱 금요일 오후 2시에, 퇴근을 제가 2시에 합니다. 2시에 하면 그 시간이에요. 저녁 먹을 때까지 좀 쉬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제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글을 써줘 주신 분, 한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실버킨에 대해서 했던 그런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이제 공부하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 경주에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까요? 이따 경주에 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낫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바로 이제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책에 그대로 실린 예상마벌을 제가 다른 종이에다 적어 놓은 건데, 2경주, 4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 2, 4, 10, 11, 12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 경주를 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 경주, 이게 아니고 이 경주에 이런 말들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마필이 들어오면 배당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띈 능력을 보면 능력상은 항상 아래입니다. 근데 뭔가 잠재력을 갖고 있거나 컨디션이 나빴다 좋아졌거나 이런 말들을 찾아내는 게 조교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2배, 3배짜리 인기마들 보면, 입상을 할 때 보면 그건 능력이 워낙 출중해요. 물론 이제 가끔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주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잠재력이 좀 어느 순간에 폭발되거나, 또는 컨디션이 나빴던 마필, 이런 마필들이 호전된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을 찾는 게 좀 경마야 하는데 이렇게 좀 뭔가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자는 제가 종합지를 좀 보면서 하겠고요. 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8일 토요일 경마 제 1경주입니다. 1경주. 핵심은 그거죠. 투하추, 오늘 금요일이라 그랬죠. 금요일 투하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지난 월요일인가요? 그 지존의 신색이라고 7조에 좀 이따 나올 건데, 동반 스포한 후에 조금 그 컨디션이 나쁜 상황에서 강도를 좀 높였어요. 높이다 보니까 그 높인 걸 다 소화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그 부자연스러웠던 걸음에서 이제 강도가 강해지니까 데미지가 커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활기가 좀 떨어집니다. 레인베블이죠. 레인베블이 아마 인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라이트 윈드가 있기 때문에 1000m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죠. 이제 요런 경주가 좀
아마 이제 이 라이트 윈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안쪽 게이트의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인기를 좀 많이 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인 베블이 있습니다. 8번. 라이트 윈드가 가고 레인 베블이 나와요. 근데 이 박종윤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 갖고 있는 마음이 자기도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각선에서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 좀 맥락이 틀린 게 뭐냐면, 레인 베블이 2번 게이트고 라이트 윈드가 외곽 게이트면 라이트 윈드가 지난번에 선행을 이렇게 나섰고 압박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외곽으로 돌 수 있지만 레인 베블이 외곽으로 돌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주에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둘이 싸울 수도 있어요. 라이트 윈드가 가고 레인 베블이 가서 선행을 넘어서려고 그러다 보면, 만에 하나 서도수 기수가 안 비켜줬을 때는, 욕심을 부리고 안 비켜줬을 때는 누가 유리하냐, 이걸 찾는 게 이 경주에서 핵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은 6번 동방의 아침, 새아침입니다. 동방의 새아침. 나머지 마필도 있습니다. 토프 캐피털도 뭐 바짝 따라붙겠고 이제 그렇겠지만, 지금 지난 경주에 보여준 전력상 이제 동방의 새아침, 이제 토프 캐피털이 뭐 좀 앞에 나가려고 그 데뷔전 때 좀 보여준 게 있어서 앞에 두 번을 나가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면 또 앞에 나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방의 새아침이, 얘네 둘이 충돌이 생기면 바로 뒤에서 갈 수 있는, 거기다 이제 토프 캐피털이 따라가겠죠. 동방의 새아침, 그 다음에 토프 캐피털, 두 마필이 바로 선행 뒤에 붙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을 할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상가가 예상할 때 이 전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예상을 하는데, 그 전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가 정말 희열을 느끼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10개면 한두 개 경주.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고. 자, 이 경주는 그러니까 유리한 마필이 동방의 새아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글 쓰신 분. 만약에 청돌이 생겼을 때는. 반면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특히 레인 베블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얘는 아무리 단거리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얘는 이제 왜 그러냐면, 막 착지할 때 보면 사지가 흔들려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무리를 한다. 아무리 단거리지만 싸우거나 선행을 나서기 위해서 선행을 심하게 어렵게 나선다면은, 그건 무리한 전개는 얘한테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선, 3선에 갈 수 있는 동방의 새아침이 유리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이경주입니다. 참 그런 게 애매해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자, 일단 운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5번이죠. 제가 번호를 안 부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찾으라. 운검 10마리를 다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번호가 제 입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 운검입니다. 1400, 1300, 1200을 뛰었는데, 체형에서 나오는 단점이냐, 아니면 어리기 때문에 아직 힘이 안 차서냐, 이걸 분간하기는 좀 힘든 거. 그건 관계자들도 사실 몰라요. 모르는 건데, 만약에 이게 변하면은 힘이 안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니면 그 체형에서 오는 기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운검이라는 마필을 가만히 보시면, 왜 대부분의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성격에서 오는 마필도 있지만 체형에서 오는 마필들이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운검이라는 마필은 뒷다리를 짧게 차요. 제가 그랬죠. 평보할 때 예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앞다리가 착지를 하고 나서 뒷다리가 따라 들어갈 때
앞다리가 떨어진 자리에 뒷다리가 떨어지면 안 되죠. 항상 앞다리가 떨어진 데보다 앞쪽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뒷발이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앞발이 탁 착지를 했어요. 그럼 뒷발이 따라 들어가면서 걸어 들어가면서 앞발 떨어진 데 착지한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한 30cm 정도. 이 30cm 보면은요 정말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 10cm, 20cm. 그러니까 이렇게 뼘으로 보면 한 뼘. 근데 어떤 말들은 전형적인 취임 말들을 보면요 거의 한 자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30cm자로 그 정도로 들어가요. 요게 전형적인 취임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있는 마필들을 보면 특히 이제 윤건 같은 경우 마필을 설명드리는 건데 얘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D가 짧게 들어가도 자기가 스스로 초반에 힘을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그 경주 흐름을 보시면 얘가 올라오는 것 같아도 앞에 말이 쓴 거지 얘가 올라오는 게 쌈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그게 기형이 아니고 힘이 들차서 뒤가 아직 안 들어가는 거라면 이게 변화가 온다면 상당한, 그러니까 힘과 그런 추임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능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에 가서. 근데 얘가 지금 조교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 D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부자연스러워요. 조금 짧게 들어가요. 경직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조금 나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상대가 경주가 빠른가요? 안 빨라요. 경주가 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운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황금가속 같은 경우는 뭐가 없죠. 선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입도 아니고 그냥 밋밋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천마랑 뛰어가지고 입상할 때 그라이카저랑 막 그 라스트에서 막상 막하였었어요. 안쪽으로 펜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겼어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다 부드러운데 정말 주폭도 좋아요. 유연해요. 다 갖췄어요. 근데 그게 느려요. 힘이 차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 게 힘까지 겸비를 해주면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장산드래곤 같은 경우 역시 얘나 빛의 속도나 같은 그런 체형이에요. 이렇게 어깨가 안 뻗어요. 팔팔거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쓰는 이유가 삼착 두 번을 하는 이유가 좀 그런 건데 여기서 선행 갈 수가 있어요. 선행마가 없어요. 딱 뭐 갈라켓 이 정도인데 갈라켓은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그렇고. 자, 이제 인기 1위가 아마 해피한 걸 아닐까요? 아니네요. 신화탄생, 해피한 걸, 황금가족, 장산드래곤, 빛의 속도 아주 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해피한 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10월 13일 날 입상했습니다. 입상했고 그 전에 이제 1400을 뛰었고 입상을 했는데 잘 따라갔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따라갔어요? 막 두들겨 패가지고 갔어요. 그냥 조경호 기수가. 근데 그 경주가 빨랐느냐? 안 빨랐어요. 결코 안 빨랐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9주 터울이었었어요. 물론 중간에 출전 취소가 됐었지만 9주 터울이었었고 뭐 질병도 뭐 있었다라고 치면, 근데 이번에 또 9주 터울인데 그러면 똑같은 그런 경주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주 터울인데 그런 경주 감각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린딜이요. 크린딜은 조심하십시오. 이 마필은 지금 아주 걸어다닐 때 보면 느긋한데 다 좋습니다. 느긋하고 그 약간 어디죠? 뒤쪽에 좀 파행기가 좀 있습니다. 1번이네요. 예, 우전 약간의 그 파행기가 있는데 그것만 고쳐주면, 그냥 시드니 샤크하고 지금 2번 동반 숙보했는데 시드니 샤크가 진짜 매 무척 맞았어요. 2군 마필이죠. 좀 이따 나오는데 내일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출전하는데 크린들이 그래서 이제 D가 조금 약간의 파행기 때문에 받쳐주지를 못하는지 약간 그 외측공 고삐를 당기면서 가더라고요. 안으로 기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힘이 동시에 똑같이 그 힘을 쓴다면, 앞뒤나 다 사지에 똑같이 힘을 쓴다면 똑바로 뛰겠죠. 근데 어딘가 한편화가 불편하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한데 그런 것만
뭐죠? 호전? 회복되면 이 크린들은 분명히 뛸 마필입니다.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운검입니다. 결론은 운검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홍대산 6군. 이 경주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가이스타트하고 윈드워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암장 수준이네요. 윈드워커가 이렇게 인기가 없네요. 가이스타트가 인기가 더 있네요. 근데 이런 거예요. 가이스타트도 지난번에 보니까 늦었어요. 순발력이 없더라고요. 왜 늦었어요? 얘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가 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마필들은 좀 느리긴 해도 큰 걸음으로 뛰지만 얘는 걸음이 작기 때문에 남들 한 발 뛸 때 1.5발을 뛰어야 돼요. 1.5, 한 발 반을 뛰어야 됩니다. 한 발 반은 이제 얘를 드는 거고 그 정도로 남들보다 주폭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타트 고 하면은 쭉 다른 말들 나가면 얘는 그걸 따라가느냐고 순발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어떤 근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라스트에서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거리가 기니까 1200m. 이번에는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열심히 몰아갖고 갔는데 그래도 또 올라왔어요. 1200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저 같으면 깡바닥에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 가서 가는 말들 뭐 여걸차나요? 11주 만에 나와서 이거 선행만 너무 좋아하지. 이만 필은 안 해요. 맨날 좀 이따 이제 이 여걸차나에 박태종 기수가 2번 기승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거 파워 챔피언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실버킨 말씀하신 분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윈드워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얘가 2등치에 못 뛰느냐? 얘는 뒤가 왼쪽 뒤인가요? 짧게 들어갑니다. 아주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라면 어떻게 되세요? 그만큼 데미지가 많이 오는 겁니다. 데미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문세영 기수가 충분히 알고 탈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타트 고 하면은 아마 여걸쳐나 윈드워커 뭐 이런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가이스타트를 축으로 해서 후착 찾기인데 배당이 없죠. 배당이 없습니다. 퍼펙트 우승이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최고 작은 마필이고 안으로 조금 끝에서 기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덜 찼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암장수 좀 매번 그런 마을이고 눈여겨볼 마필도 없네요. 럭키 이글이요? 이 마필은 자세가 하늘로 가 있어요. 오면 오나보다 하십시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홍대산 6군.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이런 게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그 흑청을 보면은, 지난번 데뷔전 때는 습보가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 신장구보, 강구보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일요일날 강구보 한번 했는데, 누구죠? 욕심쟁이랑 같이 한번 했는데, 조금 뒤가 좀 많이 나빠졌어요. 지난번 여러분들 그런 기회 있어요. 코리아 레이스나 검빛에 들어가시면 조교 동영상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물론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이 흑청을 그래서 제가 돌려봤어요. 흑청이 지난번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가 오래 봐왔으면 기억을 할 텐데 지난번 데뷔전 치르고 나서 그때 뭐 그렇게 유심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생긴 게 좀 잘생겼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난번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좀 뒤가 나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걸음걸이하고 이번 걸음걸이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많이 심해졌어요. 심해졌다? 그러니까 직전보단 더 조금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기당처럼 매번 그만큼 뛰는 마필 아주 선행마답게 상당히 아주 경쾌해요. 근데 이런 마필들 선행마들 믿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주폭이 작은 마필들 믿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막 제풀에 지쳐요. 막 초반에만 뛰려고 해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매번 또 그만큼밖에 없고, 또래는 제가 이제 그 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 또래 1번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들고 있어야 이렇게 뛰어야 같이 앞발이랑 이렇게 뛰죠. 그래야 유연하게 이렇게 주폭이 빳빳하면 예를 들어서 2m 퍽퍽 뛰지 않습니까? 근데 유연하면은 2m 50을 뛸 수 있어요. 이렇게 리듬감을 찾으면 앞으로 쭉쭉 나가죠. 근데 이 머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면 발만 머리 위로 가요. 그러니까 발이 높은 게 아니라 얘는 그 발 쓰는 게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그런 거는 없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직전에 좀 승부를 회피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제가 이경주가 좀 그래서 이제 고른 마필이 SB 러브도 있고 머니데이도 있습니다. 4번, 5번 있는데, 이 중문사랑이 지금 체중만 안 빠졌다면 체중 체크만 하십시오. 이 마필은 무조건 체중 체크만 하십시오. 체중 체크만 하시면 돼요. 1200인데 얘가 조금 순발력은 좀 떨어져요. 경주가 조금 빠르죠. 그게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데 얘한테는 빨라요. 그런 것들이 좀. 근데 지금 2번 그랜드 제일하고 또 뭐죠? 중문사랑 마르시아하고 그렇게 상대는 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번 스포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여태까지 이 데뷔 이후에 이렇게 강도를 한 주에 높여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체구가 작은 마필들이 대부분이 10이면 8, 9이 강도 높은, 그러니까 훈련이 세면 잘 안 먹어요. 입이 짧아요. 우리말로 입이 짧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체중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주는 그냥 중문사랑의 체중 체크, 그 다음에 마무리에 예시장에서 컨디션 체크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오경주입니다. 금이가 나오네요. 제게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시장에 가가지고 흥부박씨가 최고 작죠. 400 몇 킬로 나가죠? 한 7kg 나가나요? 예시장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쥐새끼처럼 생겼어요. 쥐새끼처럼. 정말 엉덩이도 없고 가슴도 좁고. 근데 지난번에 왕포 경주에서 선행 나섰죠. 금이 경주를 뛰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서도 다른 마필들이 다 나빠서 선행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선행 갈 수 있는 마필, 그냥 어부지리로 가고 싶지 않아도, 기수가 가고 싶지 않아도 타키온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3번부터 타키온, 그 다음에 특명작전 4번, 14번 왕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51.5%짜리를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금이라는 마필을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요. 이 오전을 뛴 걸 다 쫙 돌려봤어요. 수급해서 다 돌려봤는데 역시 안말이라 그런지 뭔가 조금 결정타가 없어요. 직전에도 조금 안으로 기대려고 했고, 자 이번에도 라떼이천하고 동반 스포를 하는데 약간 안으로 기울어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그 미래에 금이가 글쎄요, 지금 5군이니까 한 3군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고. 라이런이 있습니다. 체중이 좀 빠져 있네요. 공백기가 갖고 있는데, 근데 얘도 지금 뛰는 걸 가만히 다 봤더니 일단 뭐 그 어떤 능력보다는 안말치고는 근성으로 좀 뛰는 마필이고, 어느 분이 질문하셨더라. 이 보현보살 다음에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말이죠? 이 말일 겁니다. 한쪽 발로만 뛰기 때문에, 왼발로만 뛰기 때문에.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건강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빼놓고 나서 이마필이 그 발 쓰는 걸 가만히 보시면 던져요. 쭉 뻗는 게 아니라 툭툭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 무거운 신발 신었을 때, 그 다음에 한참 많이 걸었을 때 피곤하면 발 툭툭 던지죠. 그런 걸로 좀 이해가 되려나요? 아무튼 그렇고요. 신주행도 지난번에 오경원 기수가 깝대기 베꼈고, 역시 금이가 제일 빠르죠. 선행을 나서면. 근데 보현보살이 지금 두 번 다 앞에 갔어요. 앞쪽에 붙었는데 하나 지난번에 선행이고 그전에는 이제 앞쪽에 가서 제가 추천드렸었고, 지난번 그때 뛰는 거 보고 그 다음 경주에 저는 우두 예상도 없었습니다. 안 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행을 가면서 쉽게 돌았는데 14초 1, 14초 1이에요. 결코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얘는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이와 라이런이 인기권에 있다면 후차권을 찾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현보살이 인기 2위네, 3위네요. 이런 건 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이제 퀴즈행이 올라오겠죠. 금이를 앞에 두고 라이런이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 능력은 여기서 가장 세요. 셉니다. 근데 경주 감각을 찾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코스타드윙도 그렇고, 뭐라고 써놓은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다른 마필은 없어요. 뭐 리얼비카도 그렇고, 지상의 여왕, 최고보배 마찬가지고. 최고보배가 안으로 많이 기대요. 이 마필은 지금 저도 이 마필 역시 이제 제가 한 4-5번을 뒤로 돌려봤는데 많이 기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마필이고. 지난 시간에 그 뭐죠? 최상질주 그런 맥락이에요. 1200, 1000m에서 쓰는 마필 1200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를 일단은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후착이 바짝 붙어가는 라이런이냐 외곽으로 감아도는 킨주잉이냐, 이렇게 좀 배당은 없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육경주입니다. 군해산 6-5군. 자, 이 경주를 제가 좀 염두에 뒀던 그런 경주인데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누리왕입니다. 누리왕. 얘가 제일 빨라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가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온 누리왕이 그걸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누리왕이라는 마필이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조교를 지난번에 이제 좀 그 약하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렇게 약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뭐죠? 누리왕이 조교를 좀 오히려 오바가 됐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드림포트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금성이랑 주중 내내 동반숙보를 했는데 정말 막 조교 때는 금성이를 넘어서요. 그냥 정말 미치도록 뛰고 다니는데 안 말입니다. 근데 얘는 실전은 조금 달라요.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나섰는데, 물론 이제 포트스톤의 에스키모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그 마필의 근성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날개야. 근데 트리플 플라이가 이 경주에서 관심이 되는 마필이죠. 근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범현 기수가 2번 기승을 했는데, 물론 콜미 로켓이나 금화피닉스가 상당한 능력을 갖춘 마필들이죠.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지금 얘의 그 마지막 그 걸음을 보면 얘야말로 지금 한 발을 써요. 왼발만 씁니다. 그러면서 금화피닉스하고도 같이 붙었다가 지고, 콜미 로켓에게도 같이 붙었다 져요. 근데 그 격차가 자꾸 벌어져요. 오늘 문세영 기수가 1200 뛰어본 거리라 제가 꺾으십시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섣불리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문세영 기수가 어제는 문세영 기수가 안 탄 것 같은데,
예, 어제는 안 타고요.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그 안쪽 주로의 펜스에서 습보를 하는데 자꾸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말이.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억지로 꺼내긴 했는데 발을 안 바꿔요. 아마 이게 지금 최범현 기수가 2번 탔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만큼 경주에 데미지를 줄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돌진은 D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는데 D가 흔들리고 있고요. 좋은데 드림포트. 날개야가 이 경주에서는 조금 한 수 아래죠. 지금 4번 트리플라이트에서 돌진, 누리왕, 좋은데이, 드림포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다면 날개야가 그중은 조금 한 수 아래예요. 거기다가 등치가 크지만 걸음이 상당히 느린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냥 슬로우 순발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걸음이 크고 느려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없어요. 아주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뒷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상대에 따라서 조금 그 입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돌진처럼 뭐 취입을 한다든가 누리왕처럼 월등하게 뭐 순발력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데이는 지난번에 한번 따라가서 취입을 해봤고 조금 냄새는 나는데 뭐 끝걸음은 좋아요. 이경주는 사실 축마도 없고 불안하고 사실은 7번 누리왕이 축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그게 아니다 이런 판단을 좀 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할 그 트리플라이트는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점을 컨디션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숙제죠. 육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이 경주 진짜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터져요. 거의 터져요. 그냥 뭐 인기권에 있는 7경주니까 완성불패, 락인라벨, 지존의 신세기, 소금꽃, 로켓하버, 부마트 거의 터집니다. 왜냐하면 자 소금꽃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물론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냥 뭐 4.3배지만 다른 마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얘는 오른쪽 발이 심하진 않았죠. 우리 얘기하는 거 있죠. 대마형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오른쪽 발목이 약간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지난번 뛴 거 보니까 라스트에서 오른발로 탁 바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또 올라와요. 그 걸음이 월등하진 않아도 계속 꾸준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큰 데미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로켓하버도 역시 라온 모리스라 이렇게 동반 스포인데 펜스에다 대놓고 해요. 안쪽 줄에다 펜스에다 대놓고 하는데 꼭 끝에 가서 발을 바꾸는데 얘가 안 된다라는 이유는 제가 이제 승부하고 나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채공이 느려요. 걸음이 높이 뛰어요. 높이 뛰는데 그러면 거리가 느리면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승군에서 계속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이 끝에 가서 답보하는 버릇은 아주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크립토펠이라든가 이 로켓하버, 그다음에 치유천왕 뭐 이런 마필들 아주 꼭 그 자리만 가면 이 발을 바꿔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발을 바꿔도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발을 바꾸는 순간 운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동이 돼 있는 쪽은 스피드가 나지만 운동이 안 돼 있는 쪽은 스피드가 안 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부마트도 아직도 지금 D가 얘는 뛰긴 뛰어요. 뛰긴 뛰어. 아주 체형을 보면은 얘도 하자는 없어요. D가 조금 그 부자연스럽다라는 것뿐인데 10번 부자연 부마트. 그다음에 락인라벨 지금 이 경주에서 컨디션만 놓고 따지면 락인라벨인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락인라벨 2번 입상하고 나서 이만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성이 없어요. 말하고 같이 붙으면
더 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얘는. 근데 지금 7주 만에 나오면서 뭐죠? 스피드킹? 이거랑 동반스포를 할 때 보니까 그 전에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변화를 보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전으로 이어질지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뛸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하지만 입상까지는 좀 장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완벽하게 그걸 얘가 소화를 해냈느냐, 적응을 했느냐, 이건 제가 그렇게 장담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왕대입니다. 왕대. 얘도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지금 뭐 기자들이 와서 뭐 다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100m 2번 뛰고 3군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임마필은 좀 자세가 높고 아직 한쪽 발로 쓱 뛰고 그 다음에 뒤가 흔들리고 이런 이 세 가지의 단점만 있으면 무조건 부러져요. 근데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의 어떤 그 전개를 달리 해주는 겁니다. 전개를 좀 달리 해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지껏 경평수 기수가 초반에 막 밀어붙여가지고 선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단점들을 갖고 있는 마필을 밀어붙여가지고 거리가 늘면 늘수록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타요? 스타트부터 손 하나 깠다 가네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 경주들을 하고 이 마지막 경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라스트에 올라오는데 격차는 좁히는데 이 경주가 얘한테 너무 빨라요. 물론 얘도 뛰는 마필이에요. 아직 뭐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주는 뭐 지존의 신석이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한데 좀 조교 강도는 올라갔습니다만 완벽하게 지금 회복했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렵고 다 그렇습니다. 스토미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경주는 제가 그랬죠. 커피 한잔 하십시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이 경주도 터지긴 터지는데 뭘로 터질 것 같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이 금빛한이 1300m 3차 오고 1200에서 3차 오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 제가 어제도 이제 김병철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딱 따라다니는 말 착순 3착 4착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삼복승식, 복연승식 이런 막권의 종류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2착을 못 오면 복승식 기준이기 때문에 2착을 못 오면 그냥 그 돈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금빛한이 좀 겁나면 뭐 이렇게 복연승식이나 또 삼복승식 이런 걸로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뛰는 그 걸음을 보면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뛰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치우쳐요. 왜냐하면 한쪽 발만 쓰고 뒤가 좀 받쳐주질 못해요. 얘도 너무 이런 마필들 과신하지 마시고 자꾸 요만한 마필 뭐 정말 근성 대단하더라도 그렇게 뛸 마필은 아닙니다. 역시 이제 누구죠? 박태정 기수가 2승을 해가지고 카페블루하고 금빛한이가 2위네요. 그 다음에 플라잉 썬더가 안 나오네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가 지금 레인보우 퀸이 안쪽에 있지 뭐 빠른 마필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도 선행을 못 나왔으면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이탈을 보니까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아마 주인공 기수가 자기 타고 선행을 못 가서 죽어봤기 때문에 선행을 가려고 길을 쓰겠죠. 그 다음에 카페블루 직전에 말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날아오고 얘는 아직도 조금 마음 놓고 훈련을 못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반대에서 붕대 감아갖고 하는데 이 등치의 어떤 하중이 한 번씩 뛰고 나면은 아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주기도 6주 만에 나오고 라떼 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앞말이다 보니까 이 어깨 뻗는데 이런 게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어깨가 참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얘는 좀 뻣뻣하게 나니까 그 주폭이 한계예요, 한계. 근데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하려면 앞에서 무너져요. 자력이 아니고 앞에서 좀 그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에 대해서는 라떼 2000. 또 하나는 이 천하대세입니다. 정말 모르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제가 이 마필을 쫙 복귀한 걸 제 평을 보니까 뒤에서 못 올라오는 마필로 되어 있어요. 근데 휴양을 하고 나서 앞에 가요. 근데 이 마필이 오늘은 앞에 못 가요. 11주 만에 나오고 레인보우 퀸이 가고 일단 뭐 다른 마필, 여타 마필이 쫙 얘를 다 가로막기 때문에 얘가 경주 치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하나 뺄 수 있죠. 천하대세 별로 안 잡혔네요. 그러니까 이 경주에 싹 앞에서 이제 레인보우가 선행을 나선다면 다른 마필 플라잉 썬더하고 막 충돌하고 막 그런다면 딱 복병만은 금각이에요.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얘도 뭐 그렇게 세진 않는데 딱 유리해요. 아주 경주가 얘한테 딱 맞아요. 베스트 하이 컨디션 아니죠. 선조공주. 이 선조공주는 그 주행 거부하려는 악병이 살살 원래 있던 마필인데 그게 없는 주에는 조금 능력이 나오고 그걸 재발이 되면 조금 실전에서 능력이 덜 나오고 그런데 이번 주에 사쿠나에서 조금 안 가려고 그래서 이찬호 기수가 말하고 많이 싸우는 것을 좀 봤습니다. 후착을 찾을 수가 없네요. 카페블루 인정하나요? 인정하고 금빛하니 자 이런 마필들 그 다음에 라떼 2000 그런 마필들인데 뭔가 전부 다 결정력이 없죠. 그래서 뒤에서 올라온다면 금각이밖에 없다. 이 금각이 어떤 그 경주력을 지금 1400을 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최근에 와서 이제 53km 달았는데 52.5, 57, 53, 53, 54.5 거리가 지금 1400만 물론 1400만 뛰었는데 오늘 1300m 좀 기복도 보여. 순발력도 어떤 때는 지 맘대로 좀 빨랐다가 늦었다 그러는데 53km니까 한번 그 중위권 정도만 따라가면 라스트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금각이다. 금각이를 놓고 한번 배당을 근데 컨디션 맞춰야 돼요. 제가 컨디션이 예상에서 한번 맞춰서 좀 결정을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그 정도는 품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장산호랑이 있고 무쇠 있고 포에버대물 강자 만방 일단 뭐 5마필로 압축은 되는데 뭐 배팅을 5마필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축을 선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본 능력에선 무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 포에버대물 장산호랑이 강자 만방 근데 반대로 경주 조건은 만방이 가장 좋죠. 선행 나설 거고 체구가 작기 때문에 과연 지난번 상대하고는 틀려요. 대업하고 티스트 대촌 이런 건데 물론 마신차는 컸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에서 여유 있게 왔죠. 붙들고 왔으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주폭 자체가 틀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빠른 말 경주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만방은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만방이 6번인가요? 구경주 6번. 무쇠가 역시 이제 인기 1위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포에버 대물, 장산호랑이 만방 이런 순위인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인데 자, 이 강자입니다. 강자 8번이죠. 정말 속 무던히 세깁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뛸 리가 없는데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생겨서 안 뛸 말 없다 그런 마필들 지금 다 1군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서 안 뛸 리가 없는데 좀 그렇네요. 그다음에 근데 반대로 이런 장산호랑이 같은 거는 1군 우리나라 그 승군 체계가 어떤 상금 위주기 때문에 가긴 갑니다. 상대에 따라서 입상을 해가지고 상금을 벌면은 올라가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장산호랑이 같은 경우 물론 얘도 아직 힘이 안 차 있습니다. 지금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했을 때의 조교했을 때 그런 조교는 아닙니다. 너무 지금 얘도 호흡도 거칠고요. 둔하고 아직 빠릿한 맛이 없어요. 무쇠도 지금 7주 만에 나오는데 지지난주인가 조교를 하다 말았어요. 그러다고 숙보가 거의 없죠. 숙보가 거의 없이 그냥 가볍게 놔주는 정도인데 얘가 그 이길 때 보면 자꾸 안으로 기댔죠. 얘가 왼쪽 뒤인가요? 하여튼간 뒷다리 쪽에 한쪽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받쳐주지를 못하는데 지난번 1700에서 선행을 나섰다. 그래서 좀 버텼고 라스에서 조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포에버댐을 휘황마고 안으로 기대려는 악벽 있는 마필이고 박태종 기수가 조교 때 이 구보를 하면서 자꾸 오른발을 쓰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발이 잘 말을 안 들어요. 들을 때도 있죠. 들을 때도 있는데 막상 마음 놓고 숙보를 하면 왼발을 쓴다든가 구보할 차분할 때는 오른발을 잘 써요. 근데 그게 결국 2월 19일 날 자전지 근육통이네요. 워낙 이쪽 발을 많이 쓰다 보면 그런 데미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이 강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조교 보면 혹해요. 잘 뛰죠. 부드럽죠. 아무튼 다시 한번 가서 예시장 가서 한번 이마필이 속은 몰라도 겉을 한번 다시 보고 그냥 단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없었어요. 계속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경주는 이제 만방이 얼만큼 버티느냐입니다. 만방이 얼마나 버티느냐고 강자가 좀 뒤에서 오는 거고 포에버댐을 무쇠는 앞쪽에 있고 장산우렁이 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경주도 배팅은 안 돼요. 만방을 그렇다고 시원하게 믿고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포에버댐을 단점이고 장산우렁이 아까 말씀 무쇠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행이 조금 유리하다는 것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강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안 뛰기는 참. 이번에는 조교 발주 연습도 했네요. 저는 발주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발주 연습을 했다. 근데 조교를 그동안은 짧고 굵게 했다면 이번에는 길고 가늘게 했어요. 가늘고 길게 좀 많이 양을 늘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훈련에서 힘을 다 빼기보다는 한번 바꿔보자. 훈련에서 힘을 다 뺀 것 같으니까 바꿔보자. 그래서 바꿨는데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빨리 적응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강자 다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자, 이경주가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려다 말한 건데, 자, 실버킨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뭐였었죠? 여걸천하고 이런 말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파워 챔피언 하나, 데뷔전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뛰었네요. 오늘이 8번째인가요? 7번 뛰었어요. 주행심사에 박태종 기수가 주행심사를 했습니다. 그거 빼고, 자, 데뷔전 박태종 기수가 역승을 했고, 두 번째 경주도 박태종 기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주도 박태종 기수, 그 다음부터 이쿠야스가 2착, 머리, 3승, 2착 한 번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이 7번을 다 돌려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좀 실버칸 퀸 같은 경우인데 제가 말씀은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좀 선호하는 각질, 습성 이게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말을 안 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워챔피언 데뷔전 때 신나게 몰아갔어요. 조금 늦발을 했고 약간 그래서 막 밀어붙여서 갔어요. 라스트에서 퍼졌습니다. 두 번째 경주도 마찬가지. 2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빠르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야 그건 한 번, 두 번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랬고 세 번째 경주도 마찬가지. 이 세 번 모두의 경주를 보면 강하게 다 추진을 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네 번째 경주부터 이쿠야스 기수가 어떻게 기승하는 줄 아세요? 초반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다. 네 번의 경주를 전부 다. 그게 어떤 어느 게 잘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을 어디서 어떻게 안배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조교가 이제 물론 그런 거죠. 얘가 무턱대고 뛰는 말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을 골고루 안배를 해서 뛰어야 되는데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면 라스트에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말도 이 피가 흐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챔피언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7번 뛴 얘기는 다른 얘기고. 자, 지난번에 여걸천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몰고 나가서 선행을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선행을 가서 3차 왔어요. 섰죠? 이게 지금 1400m입니다. 파워 챔피언인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말의 힘을 골고루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파워 챔피언인데 지금 과천비상 뭐 이런 마필들하고 조교를 강하게 조교를 했는데 조금 자세가 높아요. 그동안 그 이쿠야스 기수가 조교할 때 보면 펜스 쪽에다 붙여서 조교를 했는데 잘했어요. 이 이쿠야스 기수가 내린 이유가 시간이 계약 기간이 끝난답니다. 끝나가지고 지금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마사에서는 허락했는데 기수 쪽에서 이제 기수협회 쪽에서 조금 저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기보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되면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그 조교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파워 챔피언이 이제 그 이쿠야스 기수하고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을 때 조금 달라졌는데, 하여튼 말이 덩치가 커서 그런지 주포고 시원시원한데 약간 자세가 높아요. 그다음에 자세가 높고 앞발이 조금 떠 있는 시간이 오래, 채공이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경주가 제가 아마도 이 경주에서 아마 좀 힘줘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체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리비어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허지영 조교사가 데뷔 딱 하자마자 이 마필을 아마 10마 한두 마리 중에서 요게 조금 제가 보기에도 잘생긴 말이 왔네. 근데 리비어 혈통이에요. 근데 이 허지영 조교사가 너무 이마필이 이제 애지중지를 거예요. 여태까지 거의 허재영 기수가 마무리에 이제 그 이마필에 적응하기 위해서 타는 기수가 와서 이제 조교를 한 적은 있는데, 그 주중에 계속 이거는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에 전부 다 그 조교사가 했어요. 그만큼 애지중지하는 거죠. 조금 잘생기긴 했는데 약간 좀 둔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리비어 혈통 치고 발도 잘 쓰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약간 둔한 그런, 키가 좀 작은, 그러니까 500kg대에 비해서 다리가 조금 짧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자, 그리고 이마필이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발을 자주 분배를 해서 못 썼어요. 자주 분배를 해서 못 썼는데 이번엔 아주 제대로 한번 발을 잘 쓰네요. 정말 잘 씁니다. 제갈 무는 것도 아주 다부져졌고. 자, 그래서 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킹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락인 레벨하고 이마필이 조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51조 마방에서 락인 레벨하고 컨디션만 놓고 따지면 스피드킹이 출전할 말이 많아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출전할 마필이 많은데 물론 그 중에 인기마도 있고 비인기마도 있습니다만 컨디션만 놓고 보면 락인 레벨하고 스피드킹이에요. 그래서 57.5, 뭐 490kg짜리인데 뭐 상관이 있겠어요? 리비어 덕시는 아닌 것 같고. 초원나비는 역시 이제 안으로 기대려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나이트 윈드하고 이제 동반 스포하는데 그게 작은 마필이잖아요. 걔하고 대등하게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최고 스피드킹 파워 챔피언. 간단하네요. 근데 최고가 좀 인기가 있나요?
많이 없네요.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최고의 컨디션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1경기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2군. 제가 이제 간간히 농담 삼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말팔자 시간 문제다. 근데 가끔 이 반짝하는 마필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평균이 좋은 말은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어쩌다 한번 잘 뛰는 마필, 켄트롤러 같은 경우, 또 뭐죠? 뭐 또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그런 마필들은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게 뭐든지 받아져야죠, 조건이. 그 전에 어떤 그 상대들하고, 이번 상대들하고 틀려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약한 상대에서 또 마음, 아주 편안하게 기승을 했는지, 전개가 잘 풀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무조건 잘 떴다고 해서 이번에 인기마가 돼요. 저도 지난번에 외시장에서 뭐 좀 해보겠다고 엉덩이에 채찍 자국이 좀 많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켄트롤러를 그렇게 참 말씀을 드려놓고서도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하고 나서도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자, 근데 이 차이밍 비카입니다. 1번 차이밍 비카. 자꾸 번호를 까먹어서. 자, 차이밍 비카요.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이마필은 조교를 하는 걸 보면 나오자면 그냥 뭐 준비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준비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근데 평상시 같으면은 다 나와서 속보를 하죠. 속보를 하고 가볍게 구보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포를 하는데, 얘는 원형마장에서 탔는지 뭐 조마삭을 했는지 어쩐지 하여튼간 나오면 뛰어요. 또 한 바퀴 뜁니다. 두 바퀴를 뛰어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바퀴가 예를 들어서 50km로 직선해서 갔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쉬지 않는 이상은 또 50km로 올 수가 없어요. 1600m거든요. 1600m를 한 바퀴를 전력 질주하고 또 그런 50km의 속도로 온다는 게, 예를 들자면 50km로 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탄력은 떨어졌지만 예전 같으면 그냥 거의 헥헥거리고 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목요일이죠? 어젠가? 어제 찬호가 이찬호 기수가 외주로 해서 한번 딱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저는 워낙 보여준 게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조금 나아지는 정도인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정말 이 스피드보다는 부드러워졌구나. 이 힘이 안 차면, 그러니까 컨디션이 호전이 안 되면 그런 게 보이질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얘는 지금 순발력이 없는 마필인데, 한 번은 선행 가서, 한 번은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가도 되고 취입도 되고, 그러니까 두 번을 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한 번 어쩌다 잘 뛴 그런 마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금성이가 나왔습니다. 드림 하트, 드림 포트, 그말하고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자, 임마필은 제가 예전에 아마 이게 작년 9월 달일 거예요. 아침에 조교 보다가 너무 절어요. 그러니까 조교를 약하게 했어요. 이 오른쪽 앞다리예요. 그냥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짝다리인지 뭐 어디 아파서 그러는 건지. 근데 또 예시장 가보면은 그게 비추긴 해도 못 찾아내겠어요. 못 찾아내겠는데, 자, 이번에는 아주 뭐 그냥 마음 놓고 훈련했어요. 마음 놓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 그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진짜 한번 마음 놓고 그냥 아주 원 없이 훈련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 절어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건 있는데 그게 저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저거 막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무조건 취소라고, 저 정도면 취소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 출전했어요. 다.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성이가 한참 마음 놓고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고, 자, 라스트 무대입니다. 문세영 기수를 안착시키는. 얘는 뭐 지금 최근에 제가 그랬어요. 이 두소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저희가 적중시켰던 그런 상황인데, 왜 그때 적중시켰다는 그런 것보다 그때 왜 그랬느냐. 이제는 뭔가 그동안 강도 있는 훈련을 했다면, 정상적인 훈련을 했다면
얘한테 맞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가볍게 했어요. 아주 안 뛰어다녔어요. 얘는 뭐예요? 전형적인 취임마예요. 그동안 취임마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순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교 패턴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몸에 갖고 있는데 단점이 보강이 안 돼 있어요. 그 단점을 보강을 해준 훈련을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부담 중량이 57kg네요. 그 다음에 슈퍼양키 공백기, 장군에는 그렇고, 킹덤 레이스 매번 그만큼 뛰는 마필, 사풍독주. 얘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윤승할 때 보면은 정말 사지가 따로 노는데도 실전에 들어가면 뛰어요.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체이밍 비카, 2번 금성이 라스트 무대로 좀 좁힐 수 있는 경주다. 그 사풍독주는 제가 모르는 마필이다. 1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2경주입니다. 혼합 2군 3세 이상만. 지난주까지 제가 마지막 경주 일찍 퇴근하십시오. 스페셜 2.0배짜리 그거 인정하기 싫으면 무브먼트, 그다음에 파워 이즈 칸 이런 건데, 결국에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기마로 가면 조교로 들어오고, 조교로 가면 인기마 들어오고, 경마가 참. 자, 아무튼 이 경주도 이제 조금 아까 그 라스트 무대하고 이 소천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이 소천하가 상당히 조금 근데 어제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김병철 이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소천하는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제는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52.5. 지난번에 이제 1월 10일 날도 제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못 들어오면 10일 놓고 1입니다. 소천안을 추구해서 자이카, 스탠드 카메라맨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요. 플라이톱이 안 될 때.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 얘의 단점이 그거예요. 발 푹푹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찍죠. 그 다음에 뒤는 짧게 들어오죠. 근데 그걸 얘가 극복할 수 있는 게 힘이야. 힘밖에 없어. 순발력 없죠. 깡바닥에서 경주 펼쳐요. 그러니까 얘가 어제 이제 김병철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앞에서 투닥거리고 자력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주는 경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거기에.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쿠야스 기수가 이마필의 단점을 조교를 하면서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했죠. 그걸 고쳐놓은 게 이번 주에 또 나왔어요. 그 모습을. 근데 찍고 이런 건 있는데 이쿠야스 기수가 재갈을 물려서 이제 강하게 스포했을 때 그런 모습. 그냥 단점이 발 꺾고 뒤 못 차는 거 빼놓고는 컨디션은 좋다라는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천대감. 얘도 보면 윤승할 때 보면 오른쪽 뒷다리요. 많이 좀 절고 다니는 마필이죠. 항상 그럼에도 뛰어요. 그래서 이제 라스트에서 이제 조금 안으로 기대거나 순발력이 없거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오른쪽 뒷다리요. 근데도 이번에는 아주 똑바로 잘 뛰어요. 매 맞는데도 채찍을 대면 웬만한 어린 마필들은 흔들리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흔들림이 전혀 없고요. 세명서트럴도 지금 이제 조교를 바꿔봤어요. 바꿨는데 바로 적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선행을 가버릴까봐 좀 우려되는데, 안쪽에 높이어맨이 있어요. 높이어맨이 워낙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세명서트럴은 선행 간다라는 그런 그림은 안 나와요. 이제 이 5번 태수제가 여기 있네요. 아주 김병철이가 광분을 하고 있는데 좀 컨디션은 안 해요. 어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확인을 했는데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마필도 제가 어릴 때 UCC를 하면서 아마 1군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45조가 보면 글쎄요, 조교가 그렇게 세다라고 안 느껴지는데
물론 그 정상 조견을 합니다. 다. 근데 거의 다 그 생김새가 좋은 마필들이 뭐 태수제라든가 뭐죠? 지난주에 그 앞에 가서 죽은 말 제가 안 된다 그런 말 그런 거 계속해서 말들이 조금 나빠져요. 꼭 그 부상을 하나씩 달고 있네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러시아 트윈 자세 높고 치우천왕 여기 있지 않습니까? 꼭 라스트에 오면 발 바꿔서 탄력 떨어지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문세영 기수처럼 그냥 거의 딱 스타트 빨리 해가지고 중반, 선입권, 중반 여기에 가서 그냥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한 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바꾸기 전에 막 스피드가 가속이 붙을 때 탁 바꾸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중간에 힘 안 배요. 힘 안 배인데 중간에 몰아버리면 이렇게 무빙을 해버리면 그만큼 그 스피드는 반감돼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경주는 역시 이제 그 하나 제가 또 한번 최구에 이어서 이 행운 번쩍인데 사실 사이즈는 아니에요. 사이즈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천대감도 좋고 서천화도 좋지만 다 그런 단점들과 얘네들도 뒤에서 오고 행운 번쩍도 뒤에서 오는데 얘도 등치에 비해서 체구에 비해서 이 좀 신장력, 유연함 요게 좀 떨어져요. 근데 힘이 좋습니다. 근데 주인권 기수가 이런 부탁을 좀 그러니까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순발력이 없는 마필 그냥 뒤에서 나 죽었네 하고 잡고 마지막에 한 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그런 마필이에요. 중간에 딱 그 힘을 쓰면 라스트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또 하나 이제 드래곤 힐인데 이 드래곤 힐이 이렇게 예상이 많이 잡히네요. 2, 3, 5, 11군데 과천대감, 드래곤 힐, 치유천왕, 세명 센트럴, 일생무패 좀 예상이 조금 그 혼잡하죠. 난해합니다. 근데 행운 분적도 끝에 한 두세 군데 잡혔네요. 이 컨디션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주 만에 나오는데 일정을 아주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근데 여느 때보다 좀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는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중간에 몰고 나오면 무빙을 하면 그냥 막건 버리셔야 될 겁니다. 한 발 쓰는 그런 좀 전개를 좀 부탁을 하면서 오늘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8일 토요일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게 토요일은 끝내고 일요일째 가서 조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3월 8일 토요일경마 유진아였습니다.